2015 한 해 두각을 보인 인물이 있는가 반면에 각자의 가슴 속에 영원한 별이 된 문학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네, 대중문화부터 순수문화까지 올 한 해 문학의 이야기들을 신세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문학의 스타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클래식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죠. 네. 조성진 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는데요. 이 젊은 한국인의 도전과 성과에 클래식계뿐 아니라 문화계 전반, 또 나아가 우리 사회가 흥분했습니다. 이 콘서트 연주 실황 음반은 주요 온라인 음반 사이트에서 예약 판매만으로 유명 가수들 음반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할 정도였고요. 네. 또 음반이 발매된 첫날 판매점 앞에서는 일찍부터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클래식 애호가부터 조성진 씨의 실황 연주를 보고 나오게 됐다는 초심자들까지 이 클래식과 쇼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 일반적인 클래식 음반 규모의 20배가 넘는 5만 장이 발매 일주일 만에 팔리기도 했죠. 네. 저도 사실 클래식이라던가 쇼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또 그 밖에 주목을 받은 문학의 인사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올해는 한국 클래식 음악의 이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이죠.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임지영 씨가 바이올린 부문의 우승을 차지해서 한국인으로서는 첫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 열린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문지영 씨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이 조성진 씨는 물론 이 두 사람도 모두 한국에서 기본기를 다졌거나 이 국외 유학 경험이 없는 국내파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네. 또 현대미술의 축제로 꼽히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문순 작가가 이 한국인 최초로 은사자상을 받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 국가관이 아니라 본전시에 초청이 돼서 국내 작가로 이 상을 받은 것은 임 작가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음악 콩쿠르도 그렇고 피아노 콩쿠르도 그렇고 전부 다 한국인 최초 우승이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고, 자, 이 밖에 올해 또 배우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배우들의 활약을 얘기해보자면 지난해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부터 시작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국제시장을 통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황정민 씨는 베테랑으로 쌍천만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또 최근 상영 중인 영화죠. 히말라야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올 한 해에만 3천만 관객이 든 배우가 됐는데요. 이 영화뿐 아니라 제작자 겸 주연 배우로 나선 뮤지컬 오케피 역시 이 연말 공연계에서는 유일한 이 창작 뮤지컬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황정민 이야기를 해봤지만 황정민 씨 이야기를 해봤지만 또 유아인 씨를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유아인 씨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베테랑에서 아나무인 재벌 3세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첫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만들었고, 이어 송강호 씨와 함께한 사도까지 이 흥행몰이를 톡톡히 하면서 쟁쟁한 선배 배우들을 제치고 29살 청룡영화상 이 나무주연상을 받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또 한 여론조사에서 본 결과 함께 연기했던 송강호 씨나 황정민 씨를 제치고 이 올해의 영화배우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 무엇보다도 TV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역시 국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백주부 보면서 네. 요리 많이 하곤 했었는데, 네. 자, 어떻습니까? 네, 방송가의 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쿠팡 열풍의 중심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 사업가 백종원 씨가 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내세워서 구수한 사투리로 시청자에게 다가갔는데요. 또 이러한 요리법은 1인 가구가 확산하는 시대 흐름과 맞물리면서 먹방의 진화를 이뤘습니다. 참 쉽주, 맛있주 이런 유행어를 남기면서 네. 방송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유행어 얘기 나오니까 이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수 이혜란 씨 있잖아요. 네. 뭐뭐했다 전해라. 이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노래 백세 인생에서 나온 가사의 일부분이죠. 뭐뭐라고 전해라 라는 표현이 대유행어가 됐는데요. 이른바 짤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며 인기를 얻었고 이 이모티콘까지 활용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덕분에 25년 무명 가수의 서름을 한 방에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했던 스타가 있는 반면에 또 안타까운 일이죠.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던
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별이 된 스타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화단에 큰 자취를 남겼던 청경자 화백이 별세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린 화가죠. 한국의 대표 여류 화가였던 그가 지난 8월 미국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망설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그녀의 사망 소식이 실제로 전해지면서 미술계와 문화 인사들의 추도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이 미술계 최대 위작 시비로 꼽히는 1991년 미인도 논란도 재점화됐습니다. 이 유족은 고인이 위작임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현대미술관 측에 관련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 위작 논란이 일었던 당시 천화백은 자신의 작품 93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이 큰딸이 부산의 부경대를 찾아서 이 어머니의 유작 드로잉과 유품 등 3천여 점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19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라디오 DJ죠. 김광한 씨가 세상을 떠난 것도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세의 나이로 데뷔했던 최초 국내 최연소 팝 DJ라는 수식어를 거머쥐고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았던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내 팝음악 전성기를 이끌었고 최근까지도 또 왕성한 음악 활동을 해왔던 만큼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송혜 씨가 간판 진행자로 나선 전국 노래자랑의 이 초대 진행자였던 1960년대 가수 위키리도 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한국의 바비달린으로 불리며 1960년대 우리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꿨고 또 시대를 리드한 인물로도 꼽힙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빼놓지 말아야 할 올해의 진별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세상을 떠난 건 아니지만 대중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던 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소설가죠. 이 신경숙 씨가 표절 논란으로 작가 인생 최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네. 또 단단했던 출판 권력, 허약했던 문학 비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이 문학계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는데요. 결국 문단을 향한 자정 요구가 빗발쳐 세대 교체와 쇄신안들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50년간 출판사 창비를 이끌어왔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공식 퇴임했습니다. 전부터 퇴임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번 신경숙 작가의 이 사태에서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15년 문화계를 쭉 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신세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